네, 안녕하세요. 송길령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남긴 흔적을 다 걸어 모아가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데이터 마이닝이라 부르고, 저희는 그중에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형태의 통상적인 설명이라는 게 범주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광부라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보의 양이 좀 커지니까 이 정보를 분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던 게 디렉토리 서비스였어요. 예전에 야후라는 서비스가 정보를 분류해 준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양 자체가 더 늘어가지고 디렉토리로 만들어진 분류 체계로는 도저히 원하는 걸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곳이 구글이었어요. 검색 엔진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호했죠. 근데 흥미로웠던 건 뭐였냐면, 저희가 회사 설립했을 때쯤에 이미 구글의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구글의 검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숨기면 된다고. 사람들이 두 번째 페이지까지 잘 안 간다는 그런 농담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정리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에 대한 고민을 한 거죠. 그 정보의 탐색, 그 다음에 정돈이라는 부분들이 마이닝이라는 컨셉이에요. 근데 그 정보 중에서 사람들이 만든 게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워낙 많으니까 그냥 정보를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표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의 마음의 조각들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걸 알아낸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키워드가 마이닝 마인즈라는 키워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로 정의한 거는 대략 2010년도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가 우리 삶을 찾아온 것이 20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전에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나 인터넷 오브 띵스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키워드는 많았고요. 그거를 굉장히 좀 멋져 보이는 키워드인 빅데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된 건 2010년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랬었거든요. 전기 얼마 쓰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서 다 문을 두들기고 검침을 맡으신 분들이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자동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정보의 획득이 쉬워지고 그 정보의 계측 이후에 관찰과 관리가 쉬워진다면 지능적으로 우리가 수요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들을 고민해가지고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의 심야버스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루트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한밤중에 서울시의 대중교통이 전무하니까 시민들 중에서 늦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거를 낮 동안의 대중교통의 체계를 유지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서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견이 서로 충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왔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서울시는 그때 어떻게 그걸 풀었냐 하면 그 핸드폰 기지국 정보를 기반으로 심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의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에 데이터를 썼던 예쁜 예제가 나온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기라든지 광열 전부 다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계측이라든지 효율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큰 수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풍광이 있고 그랬으면 좋은 곳이 아니냐 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고 문화생활, 더 나아가서 쇼핑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경험 같은 부분들도 요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도시 중화가 커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의 어떤 준비라든지 혹은 운영에 따르는 어떤 우리의 투자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도 너무 소중해진 거죠. 생활변화 관측지라는 잡지예요. 그중에서 제가 공간 쪽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집, 잘 먹고 잘 쉬는 공간에서 잘 자는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건축에서 바라본다면 소음을 막아주는 그런 방음에 대한 처리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생활의 변화예요. 그걸 기반으로 상상력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년도 이제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재택근무.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집 안에 오피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더 넓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건축물의 설계를 바꾸게 만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도시교통의 어떤 전체 트래픽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도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설계에서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도미노처럼 출발한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알리는 작업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을 답하는 형태대로 이제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잠이 뜨고 있다 그러면 가전제품 회사들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죠? 아니면 공간 설계자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상권을 만드시는 분들은 복합적인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산업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여쭤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맞춰가지고 더 깊은 내용도 전달해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구도심 재개발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어디가 뜨고 있어 정도의 레벨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의미를 놓고 어떠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승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재개발이라는 게 예전처럼 다 밀고 새로운 형태의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깃들 사람들의 어떤 취향과 삶을 기반으로 했던 좀 더 고쳐나가는 그 다음에 어우러지는 형태의 그런 형태대로 커지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혹은 인정이라는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이제 관측되는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워지고 있나? 우리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천을 겪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관계는 무엇인가의 정보들은 답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일상적 기록인 우리 일기 같은 뭐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내 생각의 변천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개념화되어진 그런 형태의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한 어떤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도라든지 유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와 풀고자 하는 사람의 어떤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더 나음에 대한 어떤 시도에 필요할 수 있는 툴이지 이게 만능의 답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소셜 빅데이터의 분석은 출발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층위도 다양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보의 모호성도 더 큰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분들은 오히려 전공이 인문 전공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깊고 다양한 인간의 측면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인간에 배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분석을 위해서 인간이 반드시 참여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활변화 관측지를 직원분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남기는 이유도 사실은 아카이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 중에서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 것들을 한 달에 7개의 주제를 선정해요. 그 이유는 돌아보기 위해서예요. 어쨌든 나름의 데이터는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내가 그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인류의 문화를 남기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모둠 속의 사람들의 생각의 변천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면 사람이 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문의 기본적인 태제를 좀 더 연구하기 위한 어떤 근거나 혹은 거기 따른 증거로서의 정보를 내가 탐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식이라는 부분들이 변화하잖아요. 각자의 주관이 모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시대정신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본 작업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으로 만든다면 결국 그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의 얼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는 건 또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 연결되거든요. 재밌는 거는 그 개인적 경험의 해석에 대한 범주가 넓어지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필드에 어떤 해석이 요구되면 전문가께 여쭤봐요. 그래서 공간이 붙으면 공간을 만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간을 설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는 분들, 건축가까지도 만나 뵙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것도 상업적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설명하는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우고자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좀씩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의 기억이 제한적인 이유는 일종의 축복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다 기억하면 슬픈 기억, 아픈 기억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일종의 작은 축복을 준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종이라는 게 함께 이렇게 모둠살이를 하면서 공통의 기억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뇌인데 연결된 다른 뇌가 결국 기록이 아닐까. 기록이 엄청나게 쌓여지면서 뜻하지 않은 효용을 준 것 같아요. 기록의 패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활용한 레벨까지 이제 드디어 오게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기록의 다양성, 그 다음에 관점에 대한 어떤 공정한 생각, 더 나아가서 그것을 열람을 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호혜적인 어떤 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런 선물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어떤 연민함이 커짐과 동시에 그런 형태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도시 이외의 삶에 대한 갈망 같은 부분들도 존재할 텐데, 새로운 도시는 그런 다양성을 확보된 도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도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새로 해서 고민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